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총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지만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의 정치 신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인 건 소수 정당인 진보당입니다. 전남 지역에 출마한 6명의 인사들은 오전 일찍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심판 등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명함을 나눠주거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순천 등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의 후보자들은 답답함이 더 큽니다. 최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또 언제쯤 확정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나오는 것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마련해놓은 선거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출마 예정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확정적인 룰과 규정이 빨리 나와줘야 게임에만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데 막연히 뛰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신인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8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며 하루빨리 선거구를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전남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가운데 15명이 중앙당의 1차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따르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김문수, 손은모, 서갑원, 조용우 등 4명,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는 권향엽, 여수, 을에서는 권오봉,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최영호 출마 예정자가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2차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 제1산단이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 여건 속에 거의 10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개청 20년을 맞는 광양경제청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당면 현안 해결을 향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산업단지 용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630만 제곱미터의 율촌 제1산단은 현재 99.2%가 분양됐습니다. 최근 5년간 분양 실적의 평균치로 산출한 광양만권의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는 36만 제곱미터. 내년 초 대기업 공장이 착공할 용지를 제외하면 현 시점에서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는 29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수요가 늘고 있고 대부분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광양만권의 산업용지는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광양만권은 어떤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양항이 위치해 있고 또 양호한 어떤 공업용수와 그리고 전력들의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산단 분양가가 저렴해서 어떤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이곳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단 조성이 진행 중인 지역은 해룡, 세풍, 황금산단과 율촌 제2산단 등 4곳. 해룡산단은 1단계 임대산단과 2단계 일반산단 1차는 완공됐고 2단계 2차가 2026년 9월에 공사가 끝납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세풍산단은 민간개발 1단계는 끝났고 2단계가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105만 제곱미터는 공영개발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청은 이를 통해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분양가도 낮춰 조기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세풍산단도 지금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영개발로 전환을 해서
좀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완공될 황금산단은 1단계 공사가 준공된 가운데 전체 공정률이 78%, 분양률은 32%입니다. 2030년까지 37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율촌 제2산단도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입니다. 개청 20주년을 앞둔 광양경제청이 지역의 당면 현안인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에 매진하면서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조업 37년 만에 열연코일 누적 생산량 5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제철소는 1987년 1열연 공장을 시작으로 2014년 4공장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해 조업 37년 만에 열연코일 생산 누계 5억 톤 신기록을 달성했으며 어제 광양 1열연 공장 앞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열연코일 5억 톤이 지구에서 달까지 41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로 소형 승용차 5억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이번 신기록은 최고급 고부가가치 강판의 안정적인 생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광양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데 앞으로 10년 동안 광양 지역에만 4만 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8천만 원 할인 분양으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중도금 무이자 등 여러 혜택에도 저조한 분양률을 피하지 못한 광양시 아파트 시장. 마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지 않자 시행사는 위약금을 돌려주며 분양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600여 가구, 전남 전체 미분양 물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10개 단지 7천여 세대가 시공 중이고 착공을 앞둔 공동주택도 9천 세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10년 후 4만여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광양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도 공급 속도 조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내주는 바람에 좀 그렇지 않냐. 허가를 좀 줄이겠다 그러는데 기존에 지금 허가 나온 상태도 다 포함돼. 인구를 이렇게 사업하고 여기가 같이 늘려야 되는데 광양시는 과잉 공급을 우려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 다음 공급하면 대처가 늦다고 설명했습니다. 적게 추진하지 못하면 저희 광양시 과거처럼 인접지역에 인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신 이미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착공 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공급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찰이 이상익 한평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뇌물을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검토했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뇌물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지역의 의료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 신설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은 해넘이 해맞이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토순례 시작점으로 상징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낡은 관광지가 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대개조가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 삼천리 금수강산의 시작점인 땅끝마을은 8, 90년대 국토순례의 출발점으로 상징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반도의 마지막 일몰을 감상하는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땅끝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느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안내해줘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해남 발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감명 깊었어요. 코로나19 이전 21만 6천 명에 달했던 땅끝 관광객은 최근 3년간 크게 줄었다 다시 늘고 있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족 관광객을 위한 숙소 부족 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낡은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조성된 관광시설은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와 세 개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이 전부, 포르투갈 호카꽃 등 6대륙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은 조경 부실과 장소 선정 부적절 등으로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전망대를 잇는 산책로도 최근에야 정비 작업을 시작했고 무장애 데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나 걷고 땅끝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징성에 비해 관광 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한 땅끝 마을. 한물간 관광지로 각인되지 않기 위한 재창조 수준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가 어제 제5회 꿈키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 협회는 대학생 14명, 고등학생 16명 등 모두 40명에게 장학금 총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꿈키움 장학사업은 학생이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이끌고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란 나이에 맞는 지능과 운동 능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고 파란 물고기들이 때를 이뤄 일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물고기들이 등장하는 어딘지 모를 시작점은 태초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검푸른 색이 뒤엉켜 신비감마저 드는 추상화도 있습니다. 모두 발달장애 작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색감도 좋고요. 너무 화려하고 또 굉장히 또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열린 2023 아트파라 세계인권예술 전시회는 전 세계 11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170여 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트파라는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와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앞글자 파라를 합친 용어입니다. 전시회에선 발달장애인의 작품이 담긴 동화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발달장애인을 그려온 김근태 작가는 이들의 작품이 계산적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 깨달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주 맑고요. 아주 때가 묻지 않아서요. 뭐냐면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원래 자연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어났던 것을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전시는 13일까지 나주정미소에서 15일까지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열립니다. 내년도 파리 패럴림픽과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에서도 같은 전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순천 성가룰로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17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종사자와 공무원, 관련 단체 등 유공자를 찾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가롤로병원은 6년 동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사를 파견했고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포스코 퓨처엠 1조 1,200억 원,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7,500억 원, 포스코 리튬 솔루션 5,750억 원 등 18개 기업으로부터 2조 6,947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이 같은 투자 유치는 지난해 30개사 2조 3,300억 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